한국의 두 반도체 기업이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AI의 심장부를 쥐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한국산 메모리 없이는 단 한 장의 칩도 팔 수 없는 구조가 됐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판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삼성은 탈락하고 또 탈락했고 시장은 삼성을 버렸으며 심지어 투자자들은 삼성의 반도체 시대는 끝났다고 공공연히 말할 정도였죠. 그 절망의 시간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삼성이 어떻게 그 바닥에서 다시 기어올라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시계를 2019년으로 돌려야 이 이야기가 제대로 시작됩니다. 그해 삼성전자 경영진은 누가 봐도 치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개발 조직을 사실상 해체해버린 거죠. 당시 경영진 입장에서 HBM은 개발 비용만 어마어마하고 시장은 좁은 수익이 안 되는 분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뒤 챗 GPT가 세상을 뒤흔들고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HBM은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뜨거운 분야가 되어버렸죠. 삼성이 손을 놓고 있던 그 시간 동안 조용히 기술을 갈고 닦던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 삼성이 주춤하는 서이 엔비디아와의 신뢰를 차근차근 쌓았고 HBM3 시장에서 점유율 50%를 훌쩍 넘으며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굳혔습니다. 반면 삼성의 점유율은 16%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고 엔비디아의 품질 검증에서 탈락했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지면서 주가까지 곤두박질 쳤죠. 수율 문제, 발열 이슈, 속도 부족, 온갖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마이크론이 삼성보다 먼저 성과를 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삼성이 삼류로 추락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초격차를 자랑하던 삼성에게 이건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라 생존의 위협이었던 거죠. 그런데 삼성은 이 지점에서 예상 밖의 선택을 합니다. 뒤처진 5세대 제품을 개선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6세대인 HBM4에서 처음부터 새로 판을 짜기로 한 겁니다. 달리는 기차 위에서 엔진을 통째로 갈아 끼우는 것과 같은 도박이었습니다. 실패하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삼성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삼성이 꺼낸 카드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삼성만이 쓸 수 있는 무기, 바로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이닉스는 메모리는 잘 만들지만 파운드리, 즉 비메모리 칩을 위탁 생산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TSMC에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반면 삼성은 메모리도 만들고 시스템 반도체도 만들고 파운드리까지 모두 한 지붕 아래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HBM4로 넘어오면서 이 차이가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HBM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얇은 D램을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린 구조입니다. 고층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맨 아래 1층에는 전체를 통제하는 관리 시스템이 있고 이걸 로직 다이 혹은 베이스 다이라고 부릅니다. HBM4까지는 이 1층 구조가 그렇게 정교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튼튼하고 안정적이면 충분했죠. 그런데 HBM4에서 요구되는 처리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서 이 1층 자체가 고성능 연산장치 수준이 되어야 했습니다. 경쟁사들은 여기에 기존에 쓰던 10나노급 공정을 적용했습니다. 익숙하고 안정적인 방식을 택한 거죠. 그런데 삼성은 여기에 초첨단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집어넣었습니다. 스마트폰 두뇌 칩을 만들 때나 쓰는 초정밀 공정을 HBM의 기반 구조에 쓴 겁니다. 경쟁사들이 일반 도로를 포장할 때 삼성은 자기 부상 열차 선로를 깔아버린 셈이죠. 당연히 비쌌습니다. 수율 문제가 터지면 끝장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 도박에서 이겼습니다. 그 결과가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삼성 HBM4의 데이터 처리 속도는 초당 11.7기가비트를 넘었었고 이는 국제 표준 규격인 10기가비트 수준을 훌쩍 넘는 업계 최고 수치입니다. 그것도 4나노 기반의 로직 다이에서만 끝낸 게 아닙니다. 위에 올라가는 D램 자체도 10나노급 6세대 1C 공정을 적용했습니다. 경쟁사들이 5세대 1B를 쓰는 동안 삼성은 위아래층 모두를 한 세대씩 앞선 기술로 채운 겁니다. 이렇게 완성된 HBM4가 들어갈 자리가 바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루빈입니다. 이름이 좀 낯설죠? 베라루빈은 우주에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의 존재를 처음으로 증명한 여성 천문학자의 이름입니다. 엔비디아가 이 이름을 쓴 건 이유가 있습니다. AI의 숨겨진 잠재력까지 끌어내겠다는 야심을 담은 거죠. 베라루빈은 기존 블랙웰 칩보다 추론 속도가 5배,
학습 속도는 3배 반 빠른 플랫폼입니다. 수만 개의 GPU가 하나의 뇌처럼 연결되어 움직이는 칩 하나가 아닌 거대한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렇게 연산이 빨라지면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꺼내오는 속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천재가 아무리 빠르게 생각해도 책장에서 책을 꺼내오는 속도가 느리면 답을 못 내는 것과 같습니다. 16차선 고속도로를 뚫어놨는데 톨게이트가 1차선인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베라루빈에는 기존 메모리로는 어림도 없었고 반드시 HBM4가 필요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삼성전자는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셋째 주부터 엔비디아용 HBM4 양산 출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쟁사들보다 한 발 앞서서 세계 최초로 말이죠.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검증을 가장 먼저 통과한 겁니다. 그것도 마이크론도 하이닉스도 아닌 삼성이 먼저. 불과 1년 전만 해도 탈락을 반복하던 그 삼성이 말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삼성전자를 사들이기 시작했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의 주가도 덩달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KB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작년 16%였던 삼성의 HBM 점유율이 올해 35%까지 수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불과 1년 만에 2배 넘게 뛴다는 예측인데 제조업 역사에서 이런 반등은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삼성 자체적으로도 올해 HBM 매출이 작년 대비 3배로 폭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평택의 최신 공장 P4라인은 지금 24시간 HBM 생산 설비로 가동 중이고 월 10만 장 규모의 웨이퍼를 쏟아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닉스는 이대로 밀려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HBM3와 HBM3E 시장에서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 물량만으로는 수요를 다 채울 수 없고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도 공급처를 둘 이상 두는 게 유리하죠. 하지만 HBM4 전쟁에서 하이닉스가 가진 구조적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파운드리 내재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삼성이 4나노 공정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동안 하이닉스는 TSMC에 맡겨야 합니다. 내 집에서 직접 만드는 것과 남의 손을 빌려 만드는 것 사이에는 속도와 유기성에서 분명한 차이가 생깁니다. 이 구조적 한계가 HBM4 경쟁에서 하이닉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입니다. 반면 마이크론은 이번 품질 테스트에서 고배를 마실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상황이죠. 결국 시장은 다시 삼성 대 하이닉스, 한국 기업들의 양강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삼성의 역전을 보면서 1990년대가 떠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의 메모리를 장악하고 있을 때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을 때도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TV나 만들던 회사가 첨단 반도체를 한다고요? 하지만 그 무모해 보이던 도전이 결국 30년간의 세계 1위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HBM 위기는 그 30년 영광 뒤에 찾아온 가장 깊은 시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되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전체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HBM 시장의 90% 이상을 한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엔비디아가 베라루빈을 팔려면 반드시 한국의 HBM이 필요합니다. AI 시대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 이번 삼성의 HBM4 공급 확정이 전 세계에 선포한 답이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엔비디아는 언제든 더 좋은 제품을 들고 오는 곳으로 갈아팔 준비가 된 영리한 고객입니다. 삼성이 지금 잡은 승기는 기술 우위가 유지되는 한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남은 과제도 분명합니다. 4나노 공정과 최신 D램의 결합은 기술 난이도가 극도로 높고 양산이 시작됐다고 해서 수율이 안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여기서 불량률 문제가 터지면 엔비디아는 가차없이 하이닉스로 고개를 돌릴 겁니다. 하이닉스 역시 TSMC와의 연합전선으로 삼성을 추격하는 중이고 두 기업이 서로를 자극하며 기술을 밀어붙이는 이 구조는 결국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삼성이 앞서가면 하이닉스가 칼을 갈고 하이닉스가 앞서가면 삼성이 도박을 감행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2019년의 판단착오 하나가 삼성을 5년간 고통받게 만들었듯 지금의 성공에 취하는 순간 또 다른 위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